경차 2천만 원 넘는 시대를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요즘 현대 캐스퍼 관심이 많으시죠? 이렇게 사전 계약이 2만 대 넘고 뭐 대통령도 사고 뭐 이래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캐스퍼의 엄청난 가격 얘기도 많은데요. 이게 경차 역사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었다. 아반떼가 1,570만 원인데 이 가격이면 아반떼 사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 경차 가격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게 30년 만에 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요 얘기 들려드릴게요. 지게 자가 미디어 오토. 우리나라 경차 역사 얘기 같은 건데요. 뭐 역사를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경차는 1991년 배우 티코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일본의 스즈키 알토라는 경차를 거의 뭐 그대로 들여온 거죠. 일본 경차 규격에 맞춰서 만든 경차를 우리나라에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작습니다. 장난감처럼 작아요. 당시 소형차가 대부분 1500cc에 80마력이 좀 넘었는데 요거는 800cc 그다음에 41마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의 엔진 크기, 엔진 파워 요 정도고요. 소형차 가격이 당시 한 600만 원 정도였는데 티코는 319만 원. 요 가격도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티코도 뭐 5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뭐 옵션 붙이면은 좀 비싸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400에서 500 사이 정도를 많이 사셨던 것 같아요. 참고로 당시 중견기업 초봉 정도가 한 60만 원 정도라고 왔는데 보너스가 400에서 600%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4번 정도는 월급의 2배를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연봉으로 치면 1,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넘게 1년에 벌면은 좀 많이 번다. 꽤 버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당시는 주 6일 근무였습니다. 토요일도 회사 나가야 됐어요. 그때 저희 집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목동 아파트 있었거든요. 그때 사서 들어갔는데 그때 1억 2천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니까 그게 그 아파트가 17억이나 됐더라고요. 오, 15배가 올랐어. 근처에 그 사이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뭐 막 갖고 있었으면 내가 내 집은 아니었지만 옛날에 팔았습니다. 지하철역 얘기도 나오기 전에 팔았습니다. 여튼 목동 아파트가 15배 오를 때 경차는 5배 오른 겁니다. 목동 아파트는 15배 오르면서 그대로 오른 거잖아요. 뭐 도배나 새로 했을까? 근데 경차 가격은 5배 오르면서 뭐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제 뭐 ABS나 에어백 같은 거 기본으로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ABS, 에어백은 다 옵션이었습니다. 자동 변속기도 지금은 거의 기본이지만 그때는 자동 변속기는 옵션. 꽤 비싼 옵션이에요. 게다가 티코는 초창기에 자동 변속기가 없었어요. 그냥 수동 변속기로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차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해가지고 앞차와 거리를 뭐 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자동 정지 장치 해가지고 앞에 사람 확 나타나면 자동으로 차가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꿈도 못 꿨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그랜저 같은 거에나 가야 있었어요. 티코가 막 이렇게 독주하고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경차, 제대로 된 경차가 나옵니다. 당시 중과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를 한 가구당 한 대는 괜찮은데 2대 살 때부터는 세금을 2배 내는 제도예요. 그래서 차 2대 갖고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요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차 2대 살려고 그랬는데 세금은 좀 덜 내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기 있었던 게 밴형 소형차였습니다. 엑셀밴, 르망밴, 뭐 요런 차들, 프라이드밴 요런 차들. 요거에는 중과세가 안 붙었거든요. 그리고 경차에도 중과세가 안 붙었습니다. 근데 티코는 아무리 중과세가 안 붙어도 이거 너무 작잖아 그랬을 때 이제 아토스가 딱 나오면서 제대로 된 경차, 넓은 경차, 박스형 경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좀 인기를 끌었어요. 티코는 일본 경차 규격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 1.4m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차 규격은 폭이 1.5m, 길이는 3.5m까지 허용이 됐었거든요. 요거에 딱 맞춰서 만든 게 현대 아토스예요. 3.5m, 폭 1.5m, 여기서 딱 5mm씩 빠지게 3,495, 1,595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차 규격을 조금 높게 잡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해서 그런 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일본의 경쟁력 있는 경차들이 우리나라로 막 수입되는 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티코보다 부쩍 큰 현대 아토스 요 차의 가격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498만 원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고급형은 527만 원이고 요거 풀옵션으로 가면 한 800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저도 요때 요거 한 샀었거든요. 제가 요거 700만 원 정도 주고 요거 사전 계약할 때 사가지고 거의 길에 드물 때 막 타고 다녀서 신호대기에서 딱 서면은 옆에 분들이 막 그거 차 좋냐고 막 물어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요때 티코를 만들던 대우 제대로 된 경차를 만들었죠. 1998년 3월에 마티즈가 등장을 합니다.
요것도 대한민국 경차 규격에 딱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랑 길이가 아토스랑 똑같습니다. 1495, 3495 똑같아요. 근데 높이가 아토스보다 13cm가 낮아요. 아토스는 1615였는데 마티즈의 높이는 1485, 13cm가 낮습니다. 13cm면 이만큼이에요. 이거 엄청난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스랑 마티즈랑 딱 옆에 두고 있으면은 완전히 급이 다른 차로 보일 정도로 높이가 13cm나 차이가 났습니다. 마티즈는 500만 원이 살짝 넘는 502만 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풀옵션 하면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토스보다 잘 팔렸어요. 훨씬 더 예뻤거든요. 아토스는 좀 껑충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있어? 마티즈만 해도 충분한데? 마티즈만 해도 뭐 천정에 머리가 닿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토스는 천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앉았을 때도 머리 위로 주먹이 2개 들어갔었어요. 제가 타기에도 아 이거 좀 너무 높게 만들었다. 근데 마티즈가 딱 적당했어요. 그리고 마티즈는 이탈 디자인의 그 멋있는 그 디자인. 요거 디자인 얘기하면 또 한 20분 가는데 요거 하면 안 되겠다. 당시 아토스 마티즈 경쟁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토스 마티즈 뭐가 더 좋냐? 뭐 요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 제가 그때 월간 카테스트라는 자동차 전문 잡지 여기 다니고 있었을 때 요 월간 카테스트에서 아토스 마티즈를 한 대씩 직접 사서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 차를 그대로 2만 킬로 내구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침 11시에 양재동 그 넓은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3명씩, 한 차에 3명씩 타서 이렇게 교대하고 전국 막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500km씩 찍어가지고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2만 킬로를 내구 테스트 하는데 한 2주 정도 만에 2만 킬로 찍었습니다. 그때 각 차에 3명씩 탔는데 한 차에 한 명씩 카레이서가 탔었어요. 그리고 기자가 또 한 명씩 탔었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천리안 뭐 달구지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응모해서 일반인들도 한 명씩 이렇게 껴서 3명씩 타고 나란히 전국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막 내부 테스트를 할 때 제가 몇 번을 타봐도 마티즈가 더 좋았었어요. 울퉁불퉁한 강원도 계곡 그 비포장로를 달릴 때 마티즈는 좀 바닥이 좀 낮고 그래서 이제 바닥이 많이 긁혔어요. 근데 아토스는 바닥이 좀 높은 편이라서 좀 덜 긁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막 또 달리니까 마티즈는 잡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프로드만 안 갔으면은 마티즈가 이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프로드 가면서 밑에가 많이 긁히고 남자 3명씩 타고 막 경차에 오프로드를 막 달리니까 당연히 바닥이 낮은 마티즈가 많이 손상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구 테스트에서 마티즈가 차체 골격에서 잡소리가 좀 많이 났어요. 대우 마티즈가 많이 팔리니까 이 마티즈의 고급 버전이 나옵니다. 마티즈 디아트. 요거는 그때 제가 딱 보고 이건 사야 된다. 이건 사야 돼. 너무 멋있다. 이건 딱 내 마음속으로 그냥 웅큼 들어왔어. 근데 이걸 아직도 못 샀어요. 아직도 제가 찾아 헤매고 있는데 요거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금도 이건 사고 싶습니다. 이거를 내가 몇 년째 왜 입고 있었지? 요거는 한 달에 50대씩 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투톤 컬러로 칠해야 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때 이 마티즈 디아트의 가격이 800만 원 정도였고요. 뭐 옵션 붙이면은 뭐 900만 원 정도 갔었는데 당시 아반떼가 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반떼보다 비싼 경차 뭐 요런 타이틀로 기사도 꽤 나왔었습니다. 마티즈 디아트 갖고 계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아토스는 마티즈에 비해서 좀 밀렸죠. 천정이 너무 높고 뭐 마티즈보다 뭐 그래서 뭐 이래저래 뭐 이게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투수가 등판하는데 이게 아토스의 높이를 쭉 낮춘 기아 비스토가 등장을 합니다. 아토스의 높이를 그냥 3.5cm 요 정도 낮춘 거예요. 이 3.5cm를 낮추다 보니까 옆유리창이 아토스가 좀 그래도 비율을 보고 만든 차인데 그냥 유리창을 딱 3.5cm를 깎아버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유리창이 너무 얇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토는 유리창 밑부분에 옆유리창 밑부분에 검은색 바디 테이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색 바디 테이프 요 정도 두께로 쫙 붙여 있는데 요게 있으니까 유리창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죠. 옆에서 봤을 때 비율을 좀 맞추기 위해서 벨트 라인에 검은색 이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요 기아 비스토도 아토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52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풀옵션은 800만 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토스도 고급 모델을 내놨는데 요때 아토스 유로파 여기 아토스의 고급 버전으로 59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게 측면에 투톤 컬러를 칠했어요. 이렇게 투톤 컬러를 칠해서 투톤 컬러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스킹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이 마스킹한 부분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당시 아토스 유로파는 투톤 컬러 넘어가는 부분이 말끔하게 처리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거칠게 처리가 돼 있었어.
하여튼 요때의 경차 분위기는 마티즈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대우자동차가 경차는 잘 만든다. 현대는 경차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하여튼 마티즈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띠릭띠릭. 그러던 상황에서 2000년도에 마티즈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와요. 584만 원부터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고급형 다이아몬드 등급 요게 풀옵션을 하면은 1000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차 1000만 원 넘었다. 요게 이때 화제가 됐어요. 2000년도에. 당시 소나타, 현대 소나타 1.8이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마티즈 풀옵션을 하면은 소나타 1.8 기본 모델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그래서 소나타보다 비싼 마티즈, 소나타보다 비싼 경차, 중형차보다 비싼 경차,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2004년에 경차인데 경차라 부르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경차가 나왔는데 이게 기아 모닝입니다. 기아 모닝이 경차가 아닌 때가 있었어요. 요 모닝의 컨셉은 199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1993년도에 도쿄모터쇼에 공개가 되고 95년도에 서울모터쇼에 공개가 됐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반응은 좋았는데 이제 기아자동차가 어려워서 출시를 못하고 있다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이렇게 흡수합병하고 뭐 이러면서 2004년도에 기아 모닝을 실차로 내놨는데 그때 당시 만들던 현대 클릭 요 골격을 조금 줄여서 만들었어요. 하여튼 차는 되게 좋다. 근데 이게 경차가 아니다. 그래서 경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팔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경차 규격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폭이 1.6m로 해서 나오긴 했는데 경차 규격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냥 폭 1.5m까지가 경차였거든요. 그래서 이 폭 1.6m로 만든 기아 모닝은 한동안 그냥 소형차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팔려요. 경차는 그냥 마티즈가 그냥 다 그냥 평정해버렸어요. 기아 모닝은 경차는 아니지만 가격은 경차 수준이었어요. 61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풀옵션은 한 1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 가격표가 다행히 온라인상에 차프라이스라는 이 사이트에 가격표를 다 모아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표를 보면서 제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2005년에 2세대 마티즈가 나옵니다. 요거는 651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최고급형이 914만 원인데 이거 풀옵션으로 막 뭐 하면은 이때 당시 마티즈의 뭐 이런 좋은 장치들 이 위급의 준중형 차에 있던 장치들도 다 집어넣어서 고급 경차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옵션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다 하면은 1430만 원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 마티즈는 경차였고 모닝은 경차가 아니었는데 마티즈가 모닝보다 더 비쌌습니다. 뭐 경차는 여러 가지 뭐 세금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구입가는 모닝이나 마티즈나 이렇게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경차 규정이 바뀝니다. 모닝이 그대로 계속 팔았는데 4년 만에 경차가 됩니다. 소형차로 팔다가 4년 만에 경차가 돼. 이 경차로 지정이 되면서 모닝도 부분 변경을 했어요. 헤드램프를 좀 둥글둥글하게 해서 더 경차스럽게 헤드램프도 바꾸면서 가격은 또 그대로 뒀습니다. 예, 그때 당시 가격이 좀 700만 원이 넘어갈 때인데 기본 모델이 716만 원부터 그리고 풀옵션 하면은 1170만 원까지 여기서부터 기아 경차가 강세가 됐어요. 마티즈는 같은 경차인데 그냥 작으니까 많이 안 팔렸고 경차 규격에 딱 맞춰서 만든 기아 모닝이 널찍하고 제대로 만든 경차 뭐 이러면서 모닝이 그냥 평정해버리죠. 띠릭띠릭. 그러다가 대우에서도 2009년도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길이 3.6m, 폭 1.6m 꽉 채워서 만든 제대로 만든 경차 딱 나옵니다. 요거는 81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가격이 포진돼 있었어요. 800에서 1200까지. 요렇게 크기를 키운 제대로 만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와중에 기존에 있던 작은 마티즈 요것도 계속 팔리긴 합니다. 마티즈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파는데 요게 2010년도까지 팔았어요. 근데 앞뒤 범퍼를 검은색으로 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팔았습니다. 최저가 차였어요. 요게 643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보다도 거의 150만 원이 저렴하게 팔았던 거예요. 2011년 3월부터 그냥 이름이 바뀝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서 쉐보레 스파크로 바뀌어요. 대우 마크 버리고 쉐보레 마크로 바꾸면서 이름이 스파크가 됐습니다. 뭐 가격은 그대로였어요. 요때 기아에서 새로운 박스형 경차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박스카가 우리나라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효리가 닛산 큐브 그 병행 수입된 거 요거 타고 다니면서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은 박스처럼 생긴 네모난 차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끌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당시 박스형 경차가 거의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요런 트렌드에 맞춰서 기아에서 박스형 경차, 네모난 박스처럼 생긴 경차를 만들겠다. 2011년 겨울에 레이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1천만 원이 넘는 경차가 됐어요. 기존 경차보다 훨씬 컸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 변속기도 기본이었어요. 예, 그래서 1240만 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은 1640만 원.
그때 저도 요 차를 한 대 샀었는데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레이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가 등치는 큰데 엔진이 좀 힘이 없어가지고 답답하게 나갔어요. 그때 레이 터보가 나옵니다. 2012년 9월에 레이 터보가 나오는데 요게 1,560만 원부터 시작이 돼요. 옵션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맞추면은 터보 없는 차보다 터보 있는 레이가 128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터보 풀옵션을 하면은 1,760만 원까지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기아 레이를 기본으로 해서 전기차도 나왔는데 이게 가격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배터리가 좀 작은 게 들어가 있어서 배터리를 완전 충전을 해도 항속거리가 91km밖에 못 갔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67마력에 제로백이 16초. 와, 하여튼 그럭저럭 이런 성능이라서 에이 뭐 전기차 뭐 별거 아니네. 이랬을 때 스파크는 고성능 전기차가 나옵니다. 스파크 전기차는 그때 3,990만 원, 거의 4천만 원 가격에 전기차인데 되게 고성능이었어요. 제로백이 8.5초, 143마력. 심지어 앞뒤 타이어가 달라. 뒷 타이어가 더 두툼한 타이어가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졌고, 그리고 이게 성능이 좀 좋다 보니까 뒷부분이 좀 잡아줘야지 됐어서 뒤에 타이어가 좀 더 넓은 거를 꼈습니다. 전륜 구동이었어요. 근데 요 3,990만 원짜리 스파크 전기차, 요거는 경차가 아니었습니다. 요게 미국의 수출할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앞뒤 범퍼랑 폭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타이어도 좀 광폭 타이어 들어가고 해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차 사이즈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3.7m, 폭이 1,630. 이렇게 해서 경차 교육을 조금 넘게 나와서 경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당시 친환경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4천만 원. 그리고 보조금 한 1,600, 뭐 2천까지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2천만 원에 이거를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팔렸습니다. 디리릭 2015년에 4세대 스파크, 넥스트 스파크가 나오면서 경차에서 다시 탈환하겠다. 모닝 이기겠다 해가지고 스파크 나왔는데 스파크의 전고를 35mm 낮추고 휠베이스 또 1cm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비율이 좋은 잘 달릴 것 같이 생긴 요런 경차가 나옵니다. 요 스파크 요때도 기본 모델이 1천만 원을 넘어서 1,036만 원부터 시작이 돼서 최고급 옵션이 1,6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모닝도 이에 맞서서 또 신형 모델 내보내는데 요때 신형 모닝 가격이 이제 950만 원부터 풀옵션 모델 하면 1,6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2017년도 말에는 레이도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요때 가격이 1,315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모닝 가격을 보면은 1,175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자동 변속기가 기본 옵션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LED 헤드램프라든지 뭐 운전석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차로 유지 보조 뭐 이런 것들 고급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1,8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이도 지금 1,355만 원부터 풀옵션 하면 1,800만 원까지 되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 캐스퍼 SUV 경차가 딱 등장을 하는데 가격이 1,385만 원부터 풀옵션이 2천만 원이 넘는 2,057만 원까지 됩니다. 경차 2천만 원 넘는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캐스퍼 가격표를 쫙 보니까 딴 건 몰라도 터보는 꼭 추가하세요. 터보 추가해봤자 사실상 95만 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레이 터보 모닝 터보 이런 거 있을 때 터보 추가하면은 130만 원 추가됐었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같은 엔진 구성이고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이거든요. 근데 95만 원밖에 추가가 안 된다는 거는 요거는 반드시 추가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이 차 저 차 이렇게 몰아봤는데 터보 달아야 조금 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냥 1.0L 자연흡기 엔진은 아무래도 조금 힘이 딸려요. 다른 차와 이렇게 보조 맞춰가면서 가는데 조금 숨찰 수 있어요. 터보는 반드시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막 나가는 거 뭐 또 편하게 좀 하려고 이거 따지다 보면은 2,057만 원짜리 풀옵션 사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격표를 딱 보실 때는 가슴을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잡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봐야 돼요. 요거 있으면 이거 편하겠지, 요거 있으면 이렇게 편하겠지, 요거 있으면 여자친구도 편하겠지, 요거 있으면은 부모님도 좋아하시겠지. 막 하다 보면 2,057만 원짜리 캐스퍼를 사고 있어요. 또 이렇게 사다 보면 또 이 생각하잖아. 야, 이 가격이면 아반떼를 사고도 남는 가격인데. 아반떼 가격표를 막 들여다보고 있어. 아반떼 가격표를 막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아반떼 N을 막 보고 있어. 그러면 4천만 원이네? 이럴 거면은 내가 왜 이거야? 그럼 그랜저 가격표를 또 막 봐. 그랜저 가격을 또 막 보고서 이것저것 막 하다가 갑자기 제네시스로 뚝 넘어가. 제네시스 막 보고
보급만 하다가 막 하다가 G80에 풀옵션까지 막 하다가 갑자기 수입차로 찍 넘어가가지고선 수입차에 또 막 보다가 하다가 결국 막 보다가 이 돈이면 뭐 이걸 사지 이 돈이면 이걸 사지 그러다가 포르쉐를 사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가격표를 볼 때는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예, 차가운 가슴으로. 띠리릭 대한민국 경차 가격은 30년 동안 5배 올랐습니다. 이 5배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내용물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초창기 경차는 그 위급에 있는 옵션들이 경차에는 넣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경차는 그냥 경차답게 타라. 야, 경차 타면서 뭐 이렇게 다 갖추고 타려고 그래. 이런 경차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의 경차는 그게 아니죠. 위급에 있는 옵션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정지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저속에서는 그냥 자동 해제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딱 따지면은 가격이 5배 오른 대신에 당당하게 타는 경차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경차 타는 게 아니야. 야, 아반떼보다 비싼 경차거든요. 나는 작은 차가 좋아서 경차를 타는 거야. 이런 경차 자부심으로 경차를 탈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 여기에 또 캐스퍼 가격표까지 다 붙이면은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캐스퍼 가격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경차 가격 5배 오른 얘기 여기까지만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고맙습니다. 띠리릭